이 헬리눅스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가를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먼저 제가 해야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소도둑 저는 이제 헬리눅스에서 뭐 이제 디자인적 고문이랑 뭐 이제 브랜딩 이런 쪽에 고문을 맡고 있는 김태현 그 어드바이저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제품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조금 더 멋있거나 이제 아무래도 매니아들한테 더 좋은 리즈를 얻을 수 있을지 조금 연구를 하고 그리고 뭐 디자인도 같이 보면서 제품 개발도 하고 그러고 있는.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한 12, 13년 전에 고학계도 회원이었습니다. 둘 다. 저는 아웃도어 쪽 얘는 같이 아웃도어 빈티지의 왕. 처음 만났을 때 태연이 기억나는 게 여기까지 끈으로 묶는 신발을 신고 왔었어. 맞아. 무슨 아웃도어 빈티지 1910년도 이제 그 각반인데 이탈리아군 저기 그때인데 그 구하기도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아캐드에 이제 태연이가 되게 뭐 백팩 같은 것도 예전의 것들 하고 이제 다 리뷰해주고 빈티지 베이스들 리뷰해주고 뭐 그레고리에 대한 리뷰도 그쵸. 있었고 브랜드들 이제 히스토리들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리티 이제 있는 백팩들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서부터 뭐 아니면 이렇게 변화돼 있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어떤 밴드 뭐 펑크 밴드 찡 맡긴 게 어떤 사람들 힙합 바지도 마찬가지죠. 소유물이지만 이제 패션과 일상적이 섞어 나오는 것처럼 오리지널리티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리뷰를 했었죠. 왜냐면 재밌잖아요. 그 히스토리라는 것들 자체가. 그치. 그런 거에 재미를 같이 느끼면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데 제가 부탁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학고가 헬리눅스를 리뷰해도 되겠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고맙고 저희도 아웃도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뭐 맨날 뭐 텐트를 치고 이 친구야 뭐 맨날 낚시, 캠핑 이런 게 일인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헬리눅스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헬리눅스랑 같이 가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저희는 헬리눅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헬리눅스의 시작 이 브랜드가 시작이 어떻게 됐나? 헬리녹스는 일단 그 명칭 자체가 헬리우스랑 녹스라는 밤의 여신하고 태양의 뭐 신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헬리녹스고 그래서 저희 여기 바깥에 보면은 네온 사인 같은 경우에도 신 둘이 이렇게 만나서 그리고 이제 로고 자체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실루엣처럼 보이는 게 이제 이클립스 로고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심볼이라고 해서 이제 개기일식이나 월식 같은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작 자체는 저희가 이제 헬리녹스라는 이름 자체가 천체망경 같은 거를 개발하면서 나왔던 네이밍이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스틱이 먼저 개발이 돼 있었다가 체어 종류가 한 6, 7년 전에 이제 나오게 돼서 리테일 그러니까 전 세계 아웃도어 씬에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왜냐면 이제 해먹 스타일의 체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슬로건 자체가 Sitting is believing 만져봐 믿어봐 이런 의미의 그러니까 내구성 자체가 145kg 그거고 저희가 이제 파츠들이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까 파손이 되더라도 저희가 AS나 이런 교체를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시작됐죠. 이제 좀 유명해진 거 같은 경우 이제 체어들이 또 이제 미국 샵에 들어오면서부터 샵들을 많이 보이고 그거를 사용하다가 한국 브랜드인지 많이 모르셨어요. 그러다가 요 샵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제 한국 브랜드인지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저도 나도 외국에서 헬리녹스 같은 게 한 두세 개 보이는데 이게 한국 브랜드인지 몰랐어요. 워낙 해외 판매를 먼저 시작했었고 해외 마케팅을 먼저 시작했었던 브랜드라 마케팅보다는 저희는 그냥 판매를 하고 근데 인기를 자연적으로 그냥 얻게 돼. 그렇죠. 헬리녹스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사실 내가 캠핑을 안 다니니까 왜 이렇게 빨지? 특히 옆에서 자꾸 빠니까 뭘 빨아 내가. 헬리녹스를 사야 된다. 뭐 캠핑을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캠핑을 안 다니더라도 의자랑 테이블 같은 게 나는 워낙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처음에 접한 게 이제 예전에 네가 한번 연락 줘서 왔을 때 거기서 샀는데 이게 접으면 요만해지고 테이블도 접으면 요만해지는 거를 그냥 차에 싣고 다니다가 요만한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 의자 3개 테이블 하나가. 그럼 차에 싣고 다니다가 어디 뭐 가다가도 여기 좋다 그러면 앉아갖고 그냥
담배 피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강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내가 태연이 덕에 되게 괜찮은 걸 샀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걸 보게 된 거야, 니네 브랜드를. 나는 아웃도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으니까, 옷에만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멋있다라고 봤는데, 우선 나는 헬리녹스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디자인이에요. 예뻐. 우선 사람들은 예쁜 거를, 네. 간지나는 거를 선호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네. 뭐 슈프림이라든지 베이프라든지.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 시작한 국내 브랜드가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랑 다 콜라보가 돼 있는 브랜드 헬리녹스가 유일해요. 그렇다고 보는데 요새는 조금 많이 아무래도 저희가 사랑 많이 받다 보니까 인라인들이 엄청 빨리 판매되고 콜라보레이션은 저희가 이제 보통 2년에서 1년 반 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랑 협의를 하고서 굉장히 천천히 미리 진행되고 있는데 요번에 나왔을 때도 계속 달마다 뭐 아니면은 2주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계획을 세워서 출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뭐 별명들도 있을 얘기 들을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나 보면 참 좀 가슴 아파하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근데 이제 콜라녹스라고 그러고 콜라보레이션을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래도 저희는 이제 씬마다 콜라보레이션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던 이제 슈프림 콜라보레이션을 출시한 이후서부터 진짜 너무 많이 왔어요. 어디서나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브랜드들마다 다 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관계를 갖고 있던 오리지널리티 있는 브랜드들의 혹시 카피품은 없는지 예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데나 막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각자 이제 뭐 더 좋은 브랜드 이런 것 중에서 그 씬에서 가장 시그니처 할 수 있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하고 많이 하기도 해요. 뭐 슈프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해오던 브랜드 네이버우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버튼이라는 스모 브랜드에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차미슬이랑 했었을 때도 솔직히 그것도 되게 재밌게 했던 거 자체가 처음에 이제 봤었을 때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저희가 한국 브랜드고 근데 딱 하면은 이제 소주 하면은 차미슬 막 이렇게 차미슬 주세요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 뭐 그런 시그니처한 그거를 재밌는 거를 한번 유머러스 위트 있게 좀 풀어보자 해서 그리고 소주 잔을 만들 때도 저희가 알루미늄 깎아서 하는데 깎아서 하시는 분이 또 소주셨어요. 그리고 잔이 저희는 이제 울트라라이트에 막 관점을 주고 막 한 게 아니라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니즈 그립감과 소리 그리고 딱 그런 거 위주로 딱 하니까 소주잔이 굉장히 명작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 이유가 여러 씬에서 다른 예를 들면은 슈프림도 이제 슈프림 좋아하시는 매니아한 분도 있고 저희 헬리녹스를 원래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집합이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 캠핑을 만약 시작해야 된거나 뭐 캠핑 의자를 사고 싶거나 텐트를 사고 싶은데 기왕이면은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저희 나이 때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이제 저희 나이대가 이제 경제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진짜 뭐 네이버우드 같은 경우에도 막 구하고 저희는 뭐 솔직히 더 많이 팔고는 싶은데 한정적이고 생산도 못하게 되니까 그럼 가격 오르고 그러면 그냥 미워하시더라고. 못 사고 막 이런 미워하고 그러는데 직원들도 막 광클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못 산다고 막 이러면서 다 그러는데 좀 아쉽기는 하죠. 뭐 그래도 그게 인기니까. 그쵸. 사람들의 관심이고. 네. 인기기도 하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막 훈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딱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1부터 10까지 약간 불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하죠. 이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가지를 치듯이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적은 리스크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결정해서 희생할 부분은 희생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이제 결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오래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모두 다는 만족시킬 수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컴플레인들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조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강하긴 하지만 화를 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뭔가
너무 뿌듯해요 딱 이러는데 요새는 굉장히 저희가 물건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직원들 막 하면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관심은 관심이긴 한데 그렇게 조금 좀 조심해서 좀 해주셨으면은 직원들 저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객분들이고 우리 너무 도와주고 같이 하고 있는 동료인데 많이 좀 저희가 품절이 빨리 되고 막 뭐 충분히 하고 있고 하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퀄리티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저희 이제 뭐 동료들이 너무 그런 거에 힘들어하고 언제부턴가 온라인에서 악플이 문화가 되는 네. 약간 인베 쪽 그것 때문에 이게 조금 나도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조금 자중하면 서로 좀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오해들도 많고 같은 생산자 입장이지만 저희도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생산자 입장이니까 저희가 옷을 만들고 뭐 어떤 걸 생산하는 것처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텐트가 어떻게 빨리 나오고 이걸 어떻게 금방금방 내서 모두가 다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훨씬 생산량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질문 뭐 하면 좋을까?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질문 의류 브랜드랑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웃도어 쪽이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네. 이제 아웃도어 의류 쪽도 그쵸. 그러면서 의류 브랜드랑 헬리녹스랑 콜라보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처음부터 딱 했을 때 이게 우리랑 맞나 안 맞나 그랬을 때 방향을 잡았을 때 예를 들면 이게 과연 일단 이거가 과연 갖고 싶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가. 왜냐면 이제 좀 격하게 제가 얘기하면은 제 모토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왜냐면 쓰레기면 쓰다가 부서지거나 잘못되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환경오염이고 진짜 그런 건데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만들자 그런 걸로 해서 패션 브랜드 쪽에서도 자기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히스토리를 다 엄청 스터디를 많이 해요, 브랜드가. 만약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은 이게 어디 카피거나 아니면 어떤 걸 위해서 우리랑 할 것인가 그거부터 저희가 공부를 하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뭐 이 브랜드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을 저희 스킨이나 아니면 프레임이나 다른 어떤 저희 퍼니처들에 굉장히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콜라보레이션 중에 재밌는 뭐 그런 것 중에서도 뭐 이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톨 소프넷 이제 소프넷 그거 같은 경우 했던 거는 예전에 이제 아무래도 가상의 축구팀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브리스톨에서 한 1년간 익스클루시브로 먼저 나갔어요. 콜라보레이션을 한 이유가 저희 인라인으로 안 나오고 저거는 이제 축구팀이나 그런 컨셉추얼하게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근데 멋있다 그런 개념으로 예를 들면 네이버더라도 매 해년마다 컨셉이 뭐 밀리터리 캠핑 뭐 하고 하는데 그 컨셉에 맞는 그거를 그쪽 콜라보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저희가 나중에 출시를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또 외국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깝게 지내는 브랜드들하고는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을 많이들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진짜 멋있었어 그 콜라보레이션들이. 나는 어느 순간에 헬리녹스를 되게 좀 그렇게 느꼈던 게 내가 일본에 그냥 뭐 시장 조사나 뭐 옷을 보러 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언디핀 매장을 들어가면 헬리녹스 의자부터가 보이고 여기를 들어가도 헬리녹스 의자가 있고 저기를 가도 헬리녹스 의자 테이블이 보이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딱 생각한 게 자 국내에서 어떤 모든 씬을 합쳐서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고 의류도 라이프 스타일이고 캠핑도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가장 성공한 브랜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헬리녹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왜냐면 그 정도까지를 해냈던 브랜드는 없었고 국내에. 그래서 꼭 우리가 리뷰를 하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헬리녹스의 특장점, 헬리녹스가 정말 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좀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좋은 AS도 있겠지만 일단 여태까지 없던 거를 조금 만들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여태까지 있는 것 중에서 더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막 엄청 가격이나 이런 거를 예민하게
보고 있긴 하지만 조금 좋은 거를 만들다 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예쁘기도 하고 그게 제일 크죠. 뭐라 우리가 된장은 아니지만 간지나잖아. 간지나게 만들잖아. 기능상의 것들을 하고 디자인하고 잘 워낙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성 저는 솔직히 실용적이지 않은 거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 자체에서도 약간 저희 회사에서 그 불만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다 소리를 하고 그런 불만이 많아요. 원래 오타쿠들이 그래. 네, 이거 이래. 나는 예전에 그런 경험 있어. 헬리녹스 의자를 쓰고 테이블을 쓰는데 한참 돈 없을 때. 한창 돈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게 하나 정도가 더 필요한데 사고 싶은데 타프도 그랬고 네. 타프도 제가 헬리녹스 타프를 얼마 전에 하나 구매를 했는데 아니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웃도어 브랜드들에는 이 색이 없어. 검정 카키 네. 딱 예쁜 우리가 생각하는 올리브드랩 네. OG107의 카키색 이런 베이지 저런 검정 이게 없어 정말. 살려고 해도 컬러가 없어. 저희가 조금 자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장에서 좀 영향을 줬다고 확실한 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리지널 컬러 이제 블랙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언 블루 자체가 그 저희 시그니처인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그 컬러 밸런스를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희랑 밸런스도 잘 맞고 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블랙 색상의 텐트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가 않았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검은색이 아무래도 열 흡수이나 막 그런 게 많다 보니 더 덥게 느껴지고 저도 지금 시커멓게 계속 입고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단점보다 그 테스트도 해봤어요. 차이가 진짜 조금 나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검은색이 좋았던 이유가 더러워지는 게 쉽게 보여요. 그러면 쉽게 닦으면 되는데 요런 코요테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이제 택티컬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요런 컬러를 이제 선택을 하고 발상이 완전 다르. 그치. 보통은 검정색은 때가 묻으니까 사람들이 꺼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가 묻은 게 더 잘 보이니까 딱 완전 역발상.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각할 때 조금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그 완벽한 색깔이 다 섞으면 블랙이 나오잖아요. 진짜 멋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은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조금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저도 사실은 오션 블루 색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색깔로 뭘 만들어 달라고 뭐 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생산의 MOQ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 개인의 취향들이라는 거. 네네. 구경하세요. 편하게 구경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저희는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이런 것들도 뭐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반다나 모았었잖아요. 정글티지 반다나를 집에도 천몇 장 정도 있는데 40년대부터 그래서 그거에 되게 재밌어요. 의미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거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 혼자 공부하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그런 거지 않고 구글 번역기 찾아보고 그다음에 옛날 잡지들 같은 거에서 광고들에서 연도 축식을 하잖아요. 그냥 개오타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막 재밌으니까 찾아보고 그랬을 때 그래픽이나 뭐 어쨌든 히스토리도 그렇고 진짜 좋게 만들 수는 있는데 어느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그 그래픽이 굉장히 우와 이렇게 되고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하면은 또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같은 보석이 있더라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저희가 뭐 OEM 얘네한테 납품해서 뭐 이렇게 막 많이 팔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매니악한 브랜드에서 이제 빛을 비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콜라보레이션 브랜딩.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의자 좋대, 의자 뭐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거기랑 같이 했을 때 이 용도가 확실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그래요.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이거 스킨만 바뀌었잖아. 스킨만 보는데 사고 싶잖아요. 그렇지. 이왕이면 자기 소속이랑 자기 그거를 내비치고 싶은 게 마음이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오타쿠냐면 이 친구는 아크테릭스도 근육만 모아요. 아웃도어보다 근육만 모아. 며칠 전에도 저한테 이만큼 사진 찍어서 보냈어. 아니, 형 아직도 갖고 있어요. 뭐 빈티지하다가 요새 이제 재작년, 재작년에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에서 뭔가 그 파타고니아도 이제 마스랑 PCU 라인이라고 해서 뭐 아크테리스 리프도 이게 입다 보면은 너 특수부대도 아닌데 왜 입냐고 하고 하는데 입으면은 약간 그렇게 이게 비하 발언은 아닌데 약간 뭐 군인 같다, 뭐 군발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 디테일들이나 이게 다 다르거든요. 보면 옷에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뭘 퍼니처들을 만들거나 개발을 했을 때 이런 디테일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방향 전환을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공제 같은 게 여러 가지 겹치죠. 공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몰드나 여러 가지 제품을 했을 때 그냥 틀에 박혀서 규칙적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그 계란 세우는 방법도 깨면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런 발상 전환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뭐 그걸 사가지고 그것도 막 테스트카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방식 자체가 그러면은 이런 식에서는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완전 되게 새롭겠구나. 빈티지에 있는 아카이브를 가지고 와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인 거지. 요새는 이제 요새 제품들을 보고 이게 아웃도어 쪽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가 드러난 기술들이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원단이나 아니면 공제 기술 뭐 심실링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아무래도 클래식하고 오래가는 거를 좀 추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으로도 새로운 원단이나 새로운 봉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한다고 그래야 되나? 저희가 할 수도 있어도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별의별 것도 다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제품은 계속 이게 같은 유통 쪽이니까 네. 이게 비슷한 게 되게 많네요. 우리 쪽 생산. 그렇지. 그리고 뭐 무엇보다 요새는 디자인의 문제가 가장 크고 디자인이 멋있고 사람들한테 땡기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데 나는 헬리녹스가 가장 성공한 요인이 그거라고 봐. 나는 뭐 내가 무슨 아웃도어 바도 아니고 내가 뭐 캠핑을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활용도 이런 부분이야 잘 모르겠지만 멋있잖아. 생긴 것도 멋있고 컬러도 멋있고 예쁘고 같은 돈 주고 살 거면 우리가 솔직히 뭐라도 찍혀 있는 걸 뭐하러 사요. 그잖아. 어떤 브랜드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나도 헬리녹스를 괜찮다라고 예쁘다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의자 2개 사다 놨는데 딴 의자 하나 사기가 싫은 거야. 또 딴 의자도 하나가 헬리녹스였으면 좋겠고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부합된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세트바리가 돼야지. 다 세트바리가 돼야지. 그거 하나 겁나 거슬리고 나이키 신발 신었는데 아디다스 추리닝 입으면 안 맞아. 안 맞아. 아디다스 신고 나이키 추리닝 안 맞잖아요. 배신한 거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안 믿었어요. 왜냐면 이 형이 원래 성향이 자기가 뭘 사면 그걸 굉장히 동생들한테 어필을 할 때 뭘 또 내가 어필을 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증되기 전까지는 저는 약간 한 길이 또 풀리거든요. 엄청 오래돼가고. 근데 헬리녹스는 주변에서도 평이 언제 헬리녹스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사실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의자에 앉으면 제가 굉장히 초조해요, 스스로. 네. 그리고 사무실에 전에 있던 좀 싸구려 의자가 있었는데 저 동생이 앉아서 주무다가 여기 다 찌그러졌어요. 계속 옆으로 이렇게 자니까 이게 다 기울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되게 튼튼하네요. 예를 들면은 뭐 팍 앉거나 힘점이 바닥에 고르지 않다 보니까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저희는 항상 헬리녹스도 그렇죠. 당연히 부러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저희는 어떻게 부러졌는지 뒤 테스트를 많이 해요. 뭐 아니면은 진짜 집어 던져보고 막 발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프레임 자체는 고루 힘을 받으면은 저희가 400~500kg까지도 뒤에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 축을 누면은 어느 정도 밸런스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발을 딛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무게 자체가 여기는 줄어드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잡은 스펙이긴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 때 진짜 잘못
놔두면은 잘못 그 다이아몬드도 그 한 점을 딱 하면 깰 수도 있는 것만큼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부서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강화를 조금 많이 해요. 막 이랬을 때 이런 상황에 다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는데도 그 이외에 솔직히 너무 많은 상황들이 또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 번개 맞을 확률처럼 사고라고 하죠. 그런 게 됐을 때는 그걸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게 아웃도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일이고. 예. 그리고 뭐 그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제품 저희 워낙 또 저희 이제 디자인이나 그 하는 사람들 물건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물건을 했을 때 이걸 왜 사나? 왜 사부터 뭐 저도 뭐 다른 브랜드 들고 있을 때 이거 개선됐으면 이런 걸로 좋을 텐데 이런데 좀 기다려요. 그러면 2, 3년 있다가 그게 개선돼서 나오는 버전들이 있고 또 되게 조금 재밌는 게 개선된 버전이 나오면은 그 전 거를 막 찾아요. 약간 소집가들은 1세대 그때가 좋은 거 솔직히 더 좋지는 않아요. 왜? 뭘 나야? 아이 너 얘한테는 내 그걸 하면 안 돼. 얘는 내 거야. 찬양론자 현행 찬양론자.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야 나도 지금은 둘 다 좋은데 빈티지 찬양론자라고 놀린다니까. 근데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 어쨌든 아웃도어 의리도 되게 오랫동안 좋아.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들 창업주들 그 스토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디에서 등산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나일론 자체가 70년대, 60년대 개발돼 있다 보니까 등산하는데 가방 같은 가방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뭐 잔스포츠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잔이 뭐냐면 공지하던 여자였고 뭐 그 세 명의 창업주 중에서 한 명이 야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면은 뭐 네 이름으로 해서 하자 그래서 잔스포츠가 된 거고 잔스포츠가 된 거야? 뭐 예를 들면은 그 노스페이스 그 셀렉샵 같이 그 버클리 그 저기 미국에 있던 거기 셀렉샵에 일하던 사람이 뭐 이렇게 했는데 마운틴 파크가 별론 거 같아. 그리고 보통 그때 되면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게 그 M65 그 베이스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군용의 베이스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뭐 마운틴 파크라고 하면 시에라 디자인 그 6040 그 원단으로 해서 했던 나일론 그걸로 했을 때 그 시에라 디자인에서 만들었던 그 맨 처음에 초기 모델들 같은 게 노스페이스 샵이거든요. 원래 노스페이스 자체가 그 샵에 뭐 그 시에라 디자인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런 것 초기형 빈티지 그쵸.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밀리터리 베이스를 가지고 아웃도어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샵에서 조그맣게 이제 직원으로 일하다가 좋아하고 근데 이게 불만이죠. 불만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하도 똑같은 거 만들어서 나오다가 그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이제 밥스완슨이라고 분은 5월초에서 만났는데 그 시에라 디자인 6040 파카에다가 사인을 받았었어요. 저한테 편지도 막 써주시고 근데 이상하게 좀 어디서 딴 나라였는데 동양인이 와가지고 막 얼굴 약간 빨개지면서 사인 좀 그레고리 아저씨도 그렇고 미스테리 넥스 다나 아저씨도 그렇고 막 그런 분들 만나면 막 사인을 받고 얘는 너무 약간 연예인이죠. 어떻게 보면 TV 아이돌 같은 그런 사인 받고 솔직히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뭐 솔직히 뭐 우상이라고 하지만 뭐 갖다 놓고 뭘 베어브리스 사놓고서 뭘 바라지는 않잖아요. 얘한테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보기만 해도 좋은 그 약간 우상 같은 진짜 그런 분들이 움직인다는 게 신기하고 맞아요. 약간 감회가 되게 새로웠죠. 이런 오타쿠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오랫동안 좋아해온 게 트렌드로 들어왔을 때 사실 별로 크게 좋아하는 분이 많지 않죠. 쉽게 안 좋아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웃도어들 자체도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막 뭐 아크테릭스나 파타고니아 군용을 모은다는 이유가 전에는 밀리터리에서 아웃도어가 넘어왔는데 요새는 아웃도어 있는 거 베이스로 군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시장 자체가 커졌으니까 그렇게 되고 시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좋은 것들도 있죠. 근데 나쁜 거는 저는 수집하는 입장에서 단점이 뭐였냐면 시세가 너무 올라요. 그지. 시세가 너무 올라서 싫고 두 번째는 진짜 속마음이다. 네, 진짜 나 갖고 싶은 건데 어디 가면은 막 두세 배로 올라 있고 그래서 너무 싫고 병이야. 두 번째로 싫은 이유보다 좀 안타까운 이유는 이제 본질보다는 이제 자기가 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색깔이 정해져 버려서 그러니까
그리고 먼저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 그걸 무시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뉘는 그게 생겨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꼰대 얘기입니다. 네. 꼰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고인물이라고 싫어하고 뭐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알지 못하는데 막 너무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너는 꼰대다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반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또 꼰대잖아요. 근데 서로 그치. 꼰대끼리 또 싸우는 것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나의 사랑은 사랑인데 변질되는 게 보이면은 좀 안타깝기는 하죠. 똑같구나. 네. 다 똑같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근데 아웃도어만 좋아하던 친구는 아니야. 아웃도어에 그러니까 빈티지를 좋아하다가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빈티지를 좋아했던 것도 어떤 거냐면 이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게 좋은 거야. 그렇죠. 미쳐갖고 그걸 찾고 입으려고 사고 하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 손수건 예를 들면 저기 고아원이나 예전에 그런데 그 구호물자로 들어오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놈이죠. 가가지고 일부러 다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펴가지고 다 만다나 모았을 때 몇 천 장 있고 막 들어온 것도 있는데 괜찮은 거는 괜찮은 거는 그 대신 이거 정리를 해주는 대신 이거는 저한테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뭐 이베이도 고르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그런 맛이 있었어. 그러니까 애정도 더 있고 뭐 이제 제 세대가 아날로그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디지털화가 너랑 우리 세대가 갑자기 386, 486, 586 이런 갑자기 나왔던 그 시대다 보니까 전화가 그때 당시에도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할 때 핸드폰 같은 거 DMB 이런 거 TV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근데 요새는 뭐 유튜브 이런 이것도 다 핸드폰으로 지하철에서 보시고 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르게 변해 왔었던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잡지들 있으면 또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형들이 잘 안 가르쳐줬어요 예전에. 왜냐면 자기만 알고 뭐 그 실제로 볼 수도 없는 제품들인데 뭐 한 번씩 신고 오면 그리고 형들 좀 나쁜 형들도 있었어. 뒤에 가서 막 때리려고 그래서 팔고 좋은 거를 계속 찾다 보니까 막 저희 이제 있었을 때 미군 부대 뒤에 있는 잡지들 막 버린 페이지에서 찾아가지고 막 이랬으면 뭐 이런 브랜드도 있네 그리고 뭐 일본인들 많이 사는데 거기서 중고 잡지 이렇게 찾아보고 막 어떤 브랜드인지 또 아는 친구들끼리 뭐 그리고 그래피티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음악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하고 하면서 이제 모든 뭐 복식 의상도 마찬가지고 뭐하지만 문화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군대 가는데 참전하는데 꼬마도 안 준다고 군대 안 가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과 이런 역사적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럴 거면 솔직히 좀 막 그래요. 막 저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등산 지금은 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아예 못 가는데 그래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내려올 거 뭐하러 내려오냐 올라가냐 내려올 거 그러면은 뭐 죽을 거 뭐하러 사냐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정을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건데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싫으면은 새 거가 뭐 새 거 예찰론자 뭐 아니면은 그 옛날 방식을 좋은 거를 그걸 하는지 근데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빈티지 아웃도 좋아하다가 막 고텍스 이런 걸 좋아하던 게 영하 17도에 한번 하다가 무릎이 나간 적이 있어요. 울 그거 뭐 왁스 커튼이 얼어버려서 굳어서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무릎이 다 나가고 그래서 역시 하이테크 입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 입어야 됐었나 그러고 하는데 이제 맛이라는 게 다르죠. 감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한번 찢어지면 수선하기도 힘들고 그 정말 빈티지 코튼이나 이런 거는 여기다 딱 에이징을 자기 딱 해버리면 되고 그게 또 훈장같이 딱 나와 있고 그런 건데 그 맛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도 좋아하고 정말 즐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헬리녹스와 태연이가 만났을 때 굉장히 난 좋은 디자인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최대한 있기 때문에 뭐 좋을 수 있게 최대한 조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뒤에 히스테릭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이 고민을 항상 그래요.
그래도 그 약간 역지사지 느낌의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해보고 그걸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시도를 최대한 노력이지 해보고 노력. 항상 보면 어떤 브랜드의 뭐 디자인을 담당하시거나 뭐 이런 불만을 담당하시거나 이러면 보통 보면 거의 오타쿠. 그 오타쿠들은 또 거의 꼰대야. 저게 떼어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 왜냐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야 고집스럽게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점점 저희도 나이 이 형을 보면 나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니까 이 형이 40대 앞에 숫자가 4로 바뀌면서 약간 유연해지더라고요. 이제 현행도 다 좋고. 근데 또 저를 보면 저는 아직 앞에 숫자가 4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는 왜 유연해진 거지? 근데 이게 점점 저희도 그런 말 되게 많아요. 얘네는 변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굉장히 폐쇄적인 마인드였고 되게 고집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 때문이 아니고 이미 방송을 하기 전부터 저희가 좀 되게 좀 유연해지기 시작을 했고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헬리녹스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헬리녹스에 있고 같이 정말 어떤 시너지를 발현해서 이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테크니컬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테크니컬적인 브랜드잖아. 근데 테크니컬적인 요소에 굉장히 빈티지적인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다 섞여 있다. 그래서 진짜 저는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그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브랜드 매장에 한번 오셔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진짜 멋있어요. 아, 나 이런 매장 진짜 너무 멋있어요. 놀러 오세요. 확실하게 마음을 좀 굳게 먹으시고 왜냐면 땡기게 만들어. 땡기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갑을 놓고 오면 돼요. 지갑을 놓고 오고. 캠핑을 안 다니는데도 좋으니까. 진짜 오늘 좋은 얘기 네. 진짜 많이 해줘서 진짜 고맙다고.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브랜드 구경하러 오세요. 아, 땡땡이. 마크처럼 아.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제 이름 아, 써있고 이름 이제 써있고. 헬리녹스 나영한 회원킴이라고 써있네. 네. 이렇게 뒤집으면은 앞뒤로 쓸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게 어떤 용도인지 모르고 카피를 하다 보니까 티가 나잖아요. 아, 네, 그지. 그런